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나라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 또 목도리 하시고 모자 쓰시고 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일 반정부 시위로 요란한 이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기반한 강대국 변천사라고 그럴까요? 예, 이동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미에 가서 찬양 한 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란은 얼마 전에는 연일 반정부 시위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란 정부에서 통신망을 파괴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이제 이렇게 소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이란 쪽으로 전진 배치해서 상당히 이란 국가가 어떤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여전히 시위는 그렇게 대놓고는 하지 못하지만은 국가 붕괴 위기 이런 거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렇게 심각하다고 지금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깊이 자꾸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또 그렇고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고대 때에 보면은 페르시아라는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대단히 강대국이었고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좀 딴 나라 보다가 좀 이제 깊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란이 요즘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격렬하게 이제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란의 돈 가치가 폭락되었죠. 돈 가치가 폭락함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급등함으로 해서 경제난에 봉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은 지금 신정 체제이죠. 신을 대리해서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현재 이슬람을 믿는 종교 국가니까요. 그런데 하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지금 통치를 하면서 독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죠. 히잡을 또 쓰게 한다든지 복장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은 또 그러지 않겠는데 경제도 아주 망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메네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지금 중심이 돼서 국가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또 하나 좀 구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혼동을 자꾸 하는데요. 이슬람과 무슬림 이거는 어떤 차이냐 하면은 이슬람이라는 말은 종교를 얘기하죠. 근동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은 뭐냐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종교죠. 기독교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대 중반쯤에는 수도 테헤란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가씨들이 아주 예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세계에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20위 안쪽에 이제 경제 대국이었고요. 당시 아마 한국보다가 경제 규모가 아마 2배 정도는 더 부자였던 나라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일머니 그 당시에 석유가 굉장히 또 비쌌지만은 원유를 생산하면은 하는 쪽쪽 수출하면은 아주 돈을 많이 벌어들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중동 건설 붐 타고서 그 중동 쪽에 가서 많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네 나라들이 전부 다 부자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대림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체들이 많이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건설 노동자로 나가면은 한 2년, 3년 이렇게 일을 하면은 국내에서 아마 그때 서울에서도 집을 한 채씩 구입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란은 참고로 석유 매장량, 석유와 그 천연자원 이런 매장량들이 세계에서 2위, 3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위는 석유 매장량 1위는 세계에서 베네수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또 부유했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참 우리 그래서 보면은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유했던 그 이란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1960년하고 70년대 이 사이에 팔레비라는 왕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소위 그 팔레비 왕조라고 그러죠. 팔레비 왕조가 그때 들어서서 통치할 때는 친서방 정책이었거든요. 미국을 위시한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서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9년에 들어서면서 호메인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에 흰 수건 터번 둘러쓰고 터번 두르고 그다음에 수염이 이렇게 길죠. 허옇게 이래가지고 수염이 긴 그 노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팔레비 왕조하고 단절을 하고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서 친서방 정책을 탈피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쪽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뭐 핵무기 개발 의혹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시리아를 지원해가지고 테러 지원국이라는 그런 지명을 받기도 하죠. 이런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대부분 미국을 위시한 친서방, 미국, 영국 이런 쪽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무슬림, 그 이슬람교를 믿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을 위시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향적으로 이제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한때 또 이라크도 그렇게 점령을 했었죠. 이슬람 국가를 뭐 침공한다고 이제 그네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슬림을 차별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친서방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또 무슬림 국가들이 보통 보면은 테러를 많이 자행을 하고 뭐 비근한 특히 그 예로서 뭐냐면은 9.11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지는 게 전 세계로 중계가 되었었죠. 그 이후로 상당히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미국에서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제재가 있죠. 지금도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란하고 뭐 석유 수출을 해도 석유 수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석유를 사주면은 또 미국이 제재를 하거든요. 뭐 석유를 팔고 사고 하려고 해도 달러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은 석유를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수출을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제재를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란에 있는 각국 은행의 자산은 동결을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하고는 은행 거래가 안 됩니다. 미국 어떤 달러 은행들이 전부 다 각국에 나가 있는데 그 각국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이란하고 무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는 지금 달러가 공식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경제가 참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나라하고 이란의 관계는 어떠냐면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옛날에는 그 서울에
테헤란로도 있고, 지금 테헤란로 있죠, 여전히. 그 다음에 또 이란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사이가 좋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냉각기 속에 그 어떤 화해 같은 거, 예,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그 자산이 한국 내에 그때 몇 년 전, 한 20년 전쯤만 해도 그 10년 전인가요? 동결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한국 내에, 왜냐하면은 한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급 못하게 동결시켰기 때문에 동결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국이 조금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언젠가 한국에 있던 그 이란 돈이 카타르죠? 예. 카타르인가요? 그쪽으로 계좌 이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계좌 이체를 했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이란이 한국에 묶어둔 기간을 곱하기 해가지고 9,200억 원인가 9,300억 원인가 물어달라고, 이자를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뭐 하든가 소송을 제기했는가 그런 지금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교역 상태는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이란 대사관도 있고 이란에도 한국 대사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국교 단절은 되지 않지만 냉각기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성경적으로 한번 그 강대국 변천사라고 그럴까요? 예, 강대국 이동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에 기반한 그 강대국 이동사는 뭐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좀 하자면은 우선 수메르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있고요. 수메르, 아시리아 이런 국가들은 전부 다 이라크에 기반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펼치면 나옵니다. 펼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상세히 얘기를 해봅니다. 수메르, 그 다음에 아시리아, 또 그 외에도 뭐 암몬, 모압, 뭐 블레셋,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 다음에 뭐 어딥니까? 터키, 또 쿠웨이트,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전부 다 그런 중동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하냐면은 우리 지정학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이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건너가는 징검다리 위치에 지정학적으로 놓여 있거든요. 굉장히 요충지죠. 그러니까 분쟁이 심한 겁니다. 거기가. 예, 그리고 이제 수메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죠. 바벨론하고 바빌론 차이는 바빌로니아는 국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바빌로니아의 수도죠. 근데 요 나라들이 전부 다 이라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보다가 영토는 굉장히 이제 넓지만은 거기 주초적 기지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는 지금 현재 이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어디에서 넘어가냐면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냐면은 이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헬라로 넘어갑니다. 헬라는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거든요. 예, 거기서 또 헬라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국가가 어디가 패권국이 되느냐 하면은 로마가 이제 또 패권을 잡죠. 로마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예, 그대로 로마, 이탈리아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에는 근간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그런 또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그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라든지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발달이 해서 여기가 이제 기반으로 전부 다 수메르라든지 아시리아, 뭐 이런 바빌로니아 이런 국가들이 여기에 전부 다 이제 기반한 영토로 인해서 강대국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 강대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기반한 수메르 국가입니다.
수메르 국가는 도시 국가거든요. 예, 도시 국가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도시적으로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 영토와 얼마 되지 않는 인구가 꽉 쪼여서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 형태를 띈 국가거든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는 영토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도시국가가 그렇게 밀집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가 넓지 못했죠. 영토가 넓지 못했고요. 아마 우리 기록에 보면은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1개 주 정도, 그래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 우리 성경의 어떤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도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우르이거든요. 우르 이 지역도 어디냐면은 수메르 국가의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수메르 국가라든지 뭐 이런 바빌론이라든지 이런 수메르, 아시리아 이런 국가 그 유적들이나 이런 어떤 기록물들이 대형 박물관, 영국 박물관이나 안 그러면 루브르, 프랑스에 있죠. 이런 박물관에 가면은 보통 뭐 수십만 점씩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 년 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또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 신비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예.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원래 뭐 단기 몇 년입니까? 233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200, 600, 그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때 일단은 우리 거의 뭐 당군조선 밑에 내려와가지고 뭐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런 시대입니까? 하여튼 그런 까마득한 시대에 이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록을 상세하게 남겼을까요? 참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수메르 시대 때에 이 기록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점토판에 남아 있거든요. 점토판이라는 것은 끈적한 흙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쐐기처럼 뾰족하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 내용들이 뭐냐면은 뭐 어떤 왕이 통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통치 기간, 도시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영수증, 계약서, 또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영웅들의 어떤 활약기죠. 일종의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소설 같은 신화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는 거. 예, 참 그 기록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수메르가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가 결국은 수메르하고 이렇게 거의 통합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아시리아가 승계를 하죠. 수메르 문화를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결국에 이제 나중에 또 거기 기반해서 바벨론이 세워지거든요. 그 유명한 바벨론, 우리 그 성경의 유대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예, 뭐 바벨론 그런 노예로 또 끌려간 그것도 있고요. 그 유명한 바빌로니아로 이제 강대국이 또 이제 이동이 되지요. 이동이 되는데 바빌론에서는 지금 현재 바빌론이라고 하면 이라크 지방이거든요. 이라크 지방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류 최초의 법전쯤 됩니다. 그 시험에도 자주 나왔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법이 상당히 많았었죠. 예, 법이 상당히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수학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기하학, 그 다음에 공학기술은 대단히 발달해가지고 바벨탑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바벨탑이 그 독일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죠. 발견을 해가지고 높이는 한 9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뭐 역청과 이런 걸로 벽돌로 지었는 거 치면 지금 아파트로 치면 30층 높이인데요. 굉장히 기술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 어떤 수준에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가지고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해서 흩으셨다 이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은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555층 롯데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신의 어떤 동급을 생각을 하여튼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어떤 높이 올라가는 것이 권력지향적, 아니면은 또 저런 것도 있죠. 인간은 자꾸 이제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서 재단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단을 쌓는다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외계를 탐험한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보면은 달나라, 그다음에 화성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높이 올라가 보자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 왕.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그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가장 그 영토도 넓고 가장 강성한 대국이 아니었을까요? 그다음에 권력이 또 가장 컸던 임금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할 때에 공중정원도 지었죠. 공중정원. 공중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그 관계수를 해가지고 정원을 온갖 기와요초를 심고, 레바논 이런 데서 또 나무를 수입해다가 심고 자기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있을 때에 유다가 멸망했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대인 포로들을 7년 동안 이제 끌어갔었죠. 근데 이제 측면적인 이렇게 국가로, 강대국으로 봤을 때, 물론 이집트도 대단한 국가였지만은 이집트가 뭐 이스라엘 갖다가 그 침공해서 망하게 한 그런 이제 당사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뭐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측면적으로 볼 때는 이집트도 강대국으로서는 바빌로니아하고 대등한 관계였지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또 협력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유대인 포로가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났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그때 굉장히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투탕카멘이라든지 또 지금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람세스 시대, 그 다음에 또 그 이집트 바로에게 그 유대민족의 고난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도 이제 거기서 나타났고요. 탈애굽할 때에 모세의 기적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유추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기록상에 이렇게 보면은 유대민족들이 그때 탈애굽할 때 건넜던 강이 보면 홍해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에즈 운하 부근에는 굉장히 폭이 좁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좁아도 아마 한 몇십 리는 안 됐겠습니까? 100리는 40km는 100리죠. 100리는 그렇고요. 100리는 그렇게 건널 수가 없을걸요. 예, 아마 100리는 안 되고 몇십 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근데 이집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 군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집트를 침공을 하려면은 앞에는 그 지중해인가요? 지중해죠. 아니, 홍해죠. 저쪽이 지중해고 수에즈 운하를 두고 이쪽이 홍해고 저쪽이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다가 이제 아시아하고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있거든요. 이렇게 바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국 내에는 둘러싸고 있는 위치가 전부 다 사막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그래도 비교적 침공을 덜 받았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강대했던 이집트도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또 힘이 이동됩니다. 이집트도 이제
그래, 이집트는 그 측면적으로 있은 강대국이었고요. 아까 그 얘기했던, 바빌로니아는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힘의 이동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페르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그 옛날 이름이 보면은 뭐 성경 말씀 보면은 메데 나오죠. 메데 바사. 예,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전신이 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페르시아로 흡수가 되고 거기 근간에 대해서 페르시아라는 또 강대국이 세워지죠. 근데 지금 그 이란보다는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뭐 정말 그 당시에 아마 터키, 예, 그 뭐 유럽 일부까지 전부 다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란이 하여튼 그때 굉장히 영토가 넓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자꾸 이제 좀 생각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 대왕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바사라고 나오죠. 예, 바사 대왕 고레스라는 그 통치할 때 그 임금이 결국은 이란을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해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민족들을 전부 다 국가로 돌려보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합니다. 해방을 시켜주죠. 그야말로 고레스는 어떤 유대교라든지 이런 유대민족에게는 굉장한 그 은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강대국이었던 그 페르시아가 어디한테 망하느냐면은 그다음 또 힘이 헬라로 넘어가거든요. 그 마게도니아 문명,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로 이제 힘이 이동하게 되죠. 그때는 헬레니즘 문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보면은 헬라어로 또 번역이 됐다가 나중에 로마 또 라틴어로 또 번역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그리스란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3번 전투를 하면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결국은 그리스를 잡아 삼키려고 그랬거든요. 집어 삼키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는 그때 무엇이 발달이 돼 있었냐면은 그리스가 보면은 삼면이 그 바다로 돼 있고 해안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박 문화, 배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큰 대륙 군사들이 그 배를 갖다 빨리 움직이는 그 전투에서는 당할 수가 없었죠.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는 그 전투 장면들이 영화로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또 그리스로 이제 이렇게 패권이 넘어갑니다. 힘의 이동이 되죠. 힘의 이동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는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페르시아하고 그 전투하는 과정에서 승전보를 알리고자 해가지고 달렸던 기록 42.195 이것이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의 기원이 되죠.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 병사 한 명이 뛰어서 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빨리 기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42.195를 뛰어가지고 승전보를 알리고 숨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 전투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 또 강대국에서 그 다음에 강대국의 힘의 이동이 그 그리스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저기로 넘어가죠.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는데 아까 그 잠깐 빠뜨렸는데요. 그리스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지역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그 다음에 업적을 꽃피웠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다시 힘의 이동은 어디로 가느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이태리 수도가 로마죠. 지금 현재 이태리 수도가 로마지만은 로마 내에는 또 바티칸 시국이라 그래서 천주교 총본산이 거기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뭐냐면은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는 도시할 때 그 시거든요. 국은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아닐까요? 바티칸 시국이. 그렇지만 엄연한 나라입니다. 주권 있고 다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국입니다. 거기는 도시할 때 도시국가라는 그런 뜻이죠. 바티칸 시국. 로마 내에 있습니다. 종교하고 그다음 역사적으로 로마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뭐 라틴 문화라든지 비잔티움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그 군인들 옛날 영화라든지 보면은 투구에 이렇게 장식으로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래가 어디서 됐나 하면은 로마 병사들이 딴 나라 병사에 원래 이태리 민족들이 딴 국가에 비해 가지고 키가 좀 작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커버하기 위해서 위에 제일 처음에 꽂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예쁘게 이제 달았고요. 자꾸 그렇게 키를 크게 하다 보니까 독일도 독일 병사들은 위에 그 철모 비슷한 데 보면 그 창거치 가지고 위에 또 달아놓고 꼽아놓고 있죠. 그게 일종의 상대방에게 위협도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또 키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볼 때는 그 이북 북한 군인들도 보면은 위에 모자가 위에 그 뚜껑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좀 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로마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그 기독교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박해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탄생하시고 기독교가 많이 떠올랐죠. 부상을 했죠.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그 독립적인 열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항거를 하죠. 항거를 하고 이러니까 전쟁도 또 로마하고 하고 이래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함락시키고 성전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박해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되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성경에 기반한 보통 그 강대국의 이동사고요. 그 다음에 또 강대국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들어보셨죠?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금은 또 터키가 그렇고 그런 나라가 됐는데 옛날에 그 오스만 투르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금 현재 터키 대단했어요. 오스만 제국 어딥니까? 로마 그 강대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망하거든요. 물론 게르만 민족 요즘으로 치면 독일입니다. 그 두 나라에게 망하지만 결국은 오스만 제국이 주력이 돼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을 이어받았던 국가가 또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가 결국 뭘로 바뀝니까? 터키로 국명이 바뀌거든요. 본인들이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영국이 그땐 또 지배를 해가지고 영국이 터키라는 나라를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영어시로 터키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다시 터키가 튀르키예 돌아갔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민족의 자긍심도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자긍심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를 계승한 나라로서 굉장히 강대했던 그런 국가거든요.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는 튀르키예의 후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안 그러면 좀 더 상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또 그 나라가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어디에 이제 망하느냐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이쪽 연합군들한테 망하죠. 망하게 돼 가지고 보면은
요즘 중동 국가들 뭐 터키라든지 시리아 뭐 이런 고든 중동 국가들 있는 거 보면은 지도를 들여다보면요. 차로 이렇게 꺼놓은 것처럼 반듯반듯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국이 장악해가지고 같이 연합국들이 경계선을 끊기가 힘드니까 그냥 자로 끄트시 막 끌어가지고 전부 다 민족들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쿠르드족이라고 그러죠.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원래 이란 옛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쿠르드족이라는 민족들이 터키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뭐 전부 다 흩어져 살거든요. 막 그냥 영토를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 자처럼. 그러니까 그네들이 지금 얼마나 막 분쟁을 일으키고 시리아 국가들하고 지금 아마 터키라는 나라도 그 쿠르드족들 때문에 굉장히 또 분쟁이 있고 심한 갈등이 있다고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뭐 또 영국이 지금 실제 힘의 지배는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을 보면은요, 좀 저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힘의 어떤 지배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자기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또 바라는 시선들은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또 뭐 국제적으로도 항상 어수선합니다. 언제 뭐 어수선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또, 몸과 마음과 이렇게 어떤 육신이 피곤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처지를 고백하고 의뢰하고 위안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럴까요? 찬양 한 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얼룩진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어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연일 또 강추위가 있어도 또 봄이 잉태되고 물자나 봄은 올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고 또 봄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